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슈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란 것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속출하다 보니까 이 핑계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을 전 정부의 부양 정책이 누적되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라고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데이터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조목조목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보면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부와 여당에서 부동산 폭등 원인은 전 정부 때문이라는 그런 발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 정책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받았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발언이 정말 맞는지 데이터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전국에 대한 평균인데요. 자, 전국에 대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입니다. 자, 단위는 제곱미터당 10,000원입니다. 자, 보시면 맨 좌측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이고 중앙이 이제 박근혜 정부, 맨 오른쪽이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2009년도 중반경에 보면은 제곱미터당 10,000원 그 가격이 312만 원이었고 그런데 2010년 후반쯤에는 이제 287만 원으로 떨어졌고 2012년도에는 이제 278만 원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2014년도에 보면은 이제 328만 원이었고 2015년도 후반에 보면은 357만 원, 그리고 2016년도 중반에는 약 399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는 약간 좀 오름세가 이렇게 쭉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 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되냐? 문재인 정부는 2018년도 3월경에 보면은 483만 원이었고, 크게 점프를 했죠. 그 다음에 2018년도 8월경에는 528만으로 아주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11월경에는 508만원으로 500만원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특이사항은 이게 아주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가 아주 크게 큰 폭으로 플럭체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스테이블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뛰었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가 폭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그 부양 때문에 그것이 축적돼서 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부동산 가격이 저쪽에 보시면 2018년도 8월 달에 528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2019년도 초반에 크게 떨어집니다. 약 350만 원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 김태년 대표 말이 맞다면은 이게 쭉 축적된 거니까요. 계속 가격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럼 계속 쭉 그 누적된 것이니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019년도 초반에 곤두박을 치고 다시 또 이렇게 2019년도 중반 이후에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하강했다가 다시 또 급등하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이 누적돼서 나타났다면 그 누적된 것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이렇게 나타나야죠.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그렇게 스무드하게 올라가는데 뭐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그것이 완전히 올랐다가 완전히 떨어지고 완전히 올라가. 이거는 바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규제를 하니까 확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규제의 그 역효과로 인해서 풍선 효과에서 다시 또 오르고 이게 바로 정확히 규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명확히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뭐 데이터가 쭉 많아서 이명박 정부는 빼고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만 간단하게 이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수도권에 대한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고 빨간 게 이제 지방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입니다. 먼저 수도권부터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초에는 411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 초에는 424만 원으로 조금 증가했고 2016년도 중반에는 493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도 초에는 633만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그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2018년도 9월 달에 또 급증을 하는데 649만 원으로 증가를 하고 그 이후에 쭉 떨어졌다가 2019년도 중반에 698만 원으로 또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박근혜 정부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아주 심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바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바로 크게 급증하고 떨어졌다 급증하고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역효과 때문에 당장 규제를 하면 규제한 시점에서는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역효과 때문에 다시 또 가격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방의 경우에는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 그렇게 증가를 하지 않고 세입을 하다가 최근에 2019년도 후반기에 334만으로 좀 증가를 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하면은 서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을 5개 권역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5개 권역은 이제 서부권과 여기 이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가 들어가고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들어가고 동부권은 이제 도봉구, 그 다음에 광진구, 중랑구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서남권은 양천구가 들어가고 구로구, 그 다음에 금천구, 관악구가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동남권에는 강남구가 들어가죠.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서초구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빨간 게 바로 아까 강남이 포함되어 있는 동남권입니다. 이 동남권이 이제 제일 높은데요.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2014년도 초에는 886만 원이죠. 그러다가 2016년도 중반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1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시면은 2019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동남권의 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쭉 오르다가
2019년도 5월 달에는 1618만 원으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 5월 달경에는 1626만 원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에, 그러니까 강남이 포함된 거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격이 쭉 증가를 했고, 또 중간중간에 올랐다 내려갔다가 또 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바로 도심권인데, 아까 그 종로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심권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초에는 662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 후반기에는 761만 원으로 증가를 하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게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도 중반에는 1000만 원이 넘어서 1062만 원이 되고, 2019년도 중반에는 1282만 원으로 또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서부권, 그 다음에 서남권, 그 다음에 동부권, 요게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매매 평균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수도권에 대한 연립 다세대 매매 평균 가격이고, 빨간 게 지방에 대한 연립 다세대 매매 평균 가격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보시면은 수도권의 경우에 연립 다세대 매매 평균 가격이 2014년도 초에는 298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 중반 이후에는 310만 원이었고 2016년도 중반에는 34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도 초에는 408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8년도 7월경에는 437만 원으로 또 증가를 했고, 그 위에 또 떨어졌다가 증가하다가 2019년도 후반기에는 464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연립 다세대 매매 평균 가격도 수도권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렇게 큰 폭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방의 경우에 보시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 7월경에는 164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후반기에는 206만 원으로 좀 증가를 했고, 그 이후에 쭉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도 중반에 252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좀 내려갔다가 2019년도 후반기에 251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가 또 내려갔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비해서 그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렇게 플렉츄에이션은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방의 경우에도 연립 다세대 매매 평균 가격의 경우에 등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와 여당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전 정부의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또 크게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좀 이따가 확 오릅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이 등락을 하는 것은 바로 규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규제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뚝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역효과, 풍선 효과가 나니까 또 가격이 오르고, 또 올랐다가 또 부동산 정책을 또 펼치니까 또 떨어졌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역효과 때문에 또 오르고, 이렇게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을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복합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데이터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